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오늘 월요일 또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일발장전 가겠습니다. 네, 자, 일발장전 바로 가면은 앞선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특히 이제 이 패권 전쟁의 구체화된 것이 반도체 굴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생존 전략들, 기회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은 큰 또 반사 이익이 있을 거죠. 근데 잘못해서 하면은 이게 양쪽으로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인텔의 파운드리 재진출 소식은 지난주에 있었고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또 기업이 또 하나 나오긴 하더군요. 짬내면은 네, 네페스 한번 볼까요? 네페스. 주가도 좀 밀려 있고 해서 이 네페스의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사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아웃소싱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러니까 외주해서 뭐 조립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인데 후공정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건 이제 크게 이제 뭐 IDM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라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생산을 같이 하는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이런 회사들이죠. 거기에 이제 또 팹리스라는 거는 이제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 뭐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설계 없이 또 생산만 하는 회사들 파운드리 회사라 그러죠. 이제 파운드리 중에서도 오사시라고 하는 이 후공정의 검사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네페스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들, 뭐, 이 웨이퍼를 넘겨받아서 칩 성능 테스트하고, 이 PCB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단자, 그걸 이제 솔더볼이라고 하는데, 솔더볼을 장착하는 범핑 과정, 그 다음에 웨이퍼를 칩 모양으로 이제 자르는, 이 다이소싱 하는 거, 그 다음에 포장하는 패키징, 일련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네페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영업 적자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었어요. 어디에다가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제 이 FOPLP,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다 보니까 그걸 왜 했냐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하고 제치려면은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 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칩 밖으로 단자들을 빼내는 그 라인, 이 와이어를 칩 안에다 넣는 거는 이제 패널 인. 근데 이제 밖으로 빼내는 건 패널 아웃. 뭐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요즘 영상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설명 다 드리기엔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입출력 단자를 칩 밖으로 빼내는 요 기술들이 네페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영업 적자 났고 그게 이제 결산 실적으로 나오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하니까 주가가 밀렸어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게 확 올라올 겁니다. 실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로 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넘어가면은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에 달려든 이유가 다시 재진출한 이유가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생산 라인을 다 잡는 거잖아요. 네페스가 미국에 라인이 있어요. 이 데카 테크놀로지에서 인수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가동시키기 시작하면은 실적은 굉장히 또 올라올 거라고 이제 다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인텔 관련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패권 전쟁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이런 기업도 걸리고 위치가 좋죠. 이제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신성장 동력은 뭐 찾아보면 나오죠. 뉴로모피 칩, 뭐 AR의 증강 형식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필름 요 이제 그 글라스에 그런 것들 뭐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도 계속 성장 산업으로 늘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보고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저 내용 뭐 거의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이 데카 테크놀로지 인수한 게 조금 이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미국 현지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인수해서 거기서 라인을 돌리면은 미국한테는 일단 눈밖에 벗어나지는 않고 굉장히 그 따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막박 떠들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를 이제 얼마큼 쉽게 전달을 해드리느냐 이게. 근데 요즘 진짜 그 너튜브에 영상들이 워낙 많이 나와요. 그렇긴 그래서 합니다. 사실 네. 그거 뭐 해놓으신 분들 보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반도체 뭐 8공정, 뭐 많이 본 사람 9공정, 짧게 본 사람 7공정 쭉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제 그런 자료도 있는데 쭉 놓고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덮고 보면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헷갈리죠. 반도체라는 게. 이게 전공정, 후공정, 예. 어느 공정이야? 이게 또 뭐 시스템이야, 아니면 디램이야? 그래서 거기에 또 뭐 EUV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그쵸. ASML 장비 나와가지고 일로 빼고 절로 빼고 뭐 왔다 갔다 갔다 빛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포토 마스크에다가 뭐 조사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에서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재밌긴 한데, 야 저걸 다 이해하면서 그 반도체 기업을 저렇게까지 투자해야 되냐? 그냥 차라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료 정보를 딱 접하면은 생각 드는 거는 한 2개 정도 듭니다. 이거 아무나 못 하겠구나. 중국 못 따라오겠구나. 느낌은 딱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네페스라는 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범핑 그래서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하면 뭐 납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잘 작동하는지 이제 검사, 테스트하고. 테스팅하는 이제 요런 이 후공정의 업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후공- 전체 그걸 감싸는 게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패키지. 패키징도 그 안에 세분화를 따져보면은 8공정, 9공정 돼요. 근데 네. 이제 뭐 갈고 깎고 붙이고 자르고 뭐 이런 뭐 밀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쉽게 우리가 전공정 그럴 때는 이제 설계, 가공 이런 거는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고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패키징하고 최종 테스팅 요거를 물론 이제 가공을 할 때마다 테스팅을 하긴 합니다만 최종 테스트를 하는 단계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패키징과 이 테스팅 요거를 이제 모두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네페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테스나라는 회사도 후공정 업체고 뭐 이 패키징 하는 업체라는데 그 뭐가 다른 거니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계셨는데 테스나라 이 반도체 칩 자체는 사실 아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시에다가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전기 신호를 만들 수 있게 연결해서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그게 이제 반도체로서의 이제 값어치가 생기는데 테스나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에 적합한 반도체의 어떤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마지막에 특화된 분야긴 그렇죠. 하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하여튼 뭐 근데 그런데. 네페스는 쉽게 말하면 좀 범용이고 더 좀 깊게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에 맞춰서 이제 이 전기적 신호를 작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LP다, 그다음에 WLP다,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둥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혁신을 이뤘던 게 그렇죠. 보통은 반도체 칩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이소싱이라고 합니다. 잘라가지고 패키지를 했던 거를 원판 자체를 패키징 해가지고 자르는 게 그게 그렇죠. 이제 TSMC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뭐 인텔의 물량을 전량 뭐 이렇게 독점했다 이런 거면서 삼성의 파운드가 뒤로 확 밀렸는데 삼성이 그러면 이걸 엎어보자 그래가지고 웨이퍼가 아니라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 사각형으로 덮어서 패키징한 다음에 우린 자르자. 네. 그러면 이제 밖에 이제 동그라면은 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삼성은 안 버리게끔. 약간 쉽게 얘기하면 효율성. 우리 빵 만들 때 머핀 같은 거 만들 때 동그란 틀을 써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반죽을 버리는 부분이 많은데 맞아요. 이걸 네모나게 떡처럼 만들면은 버리는 부분이 없으니 이제 공정으로 봤을 때 같은 웨이퍼에서 훨씬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생산적으로는 더 이익이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뭐 이제 후공정 패키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칩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삼성전자나 뭐 이런 TSMC를 만드는 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기판 이제 반도체를 올리는 접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선을 연결해 주는 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네. 선이에요. 전선이에요. 전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범핑 납땜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숄더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납땜을 해주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제 에폭시 수지로 밀봉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패키징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왕년에는 간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네 같이 생겼잖아요. 이 옛날 반도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이어 본딩이라 해서 이제 MK 전자가 하는 것처럼 이제 구리로 이렇게 전설 하나하나 이어서 하는 그런 간단한 단계였는데 이제는 뭐 여러 TSV라 그래서 드릴링으로 뚫어버려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래갖고 여러 단을 구멍을 올려야 뻥뻥뻥뻥 되고 뚫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패키징 업체를 아무나 못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테스나가 이미지 센서 쪽에 어떤 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네페스는 약간의 범용,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좀 범용 모델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밀렸고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언급을 드렸었죠. 패키징 할 때 이 반도체를 이 떠받들고 있는 기판 이쪽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는 심텍과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이 이제 सब스트레이트의 전문적인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이 뉴스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초록색 면에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정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합니다. 예,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네페스가 지금 주가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반도체 특히 이제 이쪽이 좀 조용해졌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언급했듯이 미국 쪽에 좀 진출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고 같이 만약에 뭐 인텔 쪽도 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다시 요 이제 후공정 쪽에 관심이 좀 올라간다면 저는 이제 기판 쪽도 같이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포인트는 미국 현지화 전략을 하고 있느냐 못 하느냐 이 개념일 거고요. 네페스는 하고 있고 월덱스도 미국에 지금 자회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사시라고 했던 이 후공정 아까 얘기했던 뭐 그거는 한미 반도체도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는 이제 TSMC 향이고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자, 저는 넘길까? 저 주식 종목을 두 개를 붙인다면 심텍, 심텍과 대덕전자. 대덕전자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민 매니저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지금 쭉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되게 쉽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네페스를 이제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제 외주 후공정이 이제 중요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체의 이제 정밀함이 이제 계속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10개 만들어 가지고 분량이 5개 나오면은 그 이제 양산 시스템을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의 이제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공정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전공정, 말 그대로 이제 가공의 공정보다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테스팅하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키징을 얼마나 좀 정밀하게 해내느냐, 그게 이제 미세 공정의 이제 가장 좀 핵심이다. 요렇게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소위 말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OSAT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 네페스가 지금 추구하는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이제 꿈의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네페스는 말씀드렸던 이 후공정을 말 그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후공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정이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이제 싹 뭉뚱그려 가지고 네페스가 지금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콜 테스트를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좀 됐고 올해부터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가동이 좀 가능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네페스가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섰던 이유가 아마 이런 기대감이 이제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PCB가 없이 반도체 칩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바로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꽂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말 그대로 이제 TSMC를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설계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양들을 맞추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좀 이제 기술력이 바로 이제 외주 후공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는 방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기판 쪽은 뭐 심텍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제 OSAT 쪽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한미 반도체 요 종목도 이제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TSMC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자인데 한미 반도체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줄을 상당히 좀 잘 서가지고 TSMC 쪽에서 이제 최근에 수주 공시가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뭐 외주 후공정 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또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테크윙이라는 종목. 뭐 요 종목도 이제 후공정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인데
특히나 이제 요즘 올해는 이제 메모리 쪽 업황이 워낙 좀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테크윙이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들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테크윙도 주가가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완만하게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니까요. 저는 한미반도체 테크윙 두 종목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이어봤고 주말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다시 좀 반등했죠. 네, 필라델피아 인텔도 반도체 한 지수가 4%, 4.95% 네,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고 필반 지수도 5%나 4.95%. 네. 5% 가까이 올랐네요. 자, 더 붙일 거? 뭐 그렇게 나온다면 뭐 당연히 반도체에 사실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반도체는 좀 섭섭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좀 시간차를 두고 오늘 물론 이제 미국의 이 선물은 조금 이제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시장은 조금 다를 가능성도 어찌 보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쭉 보면 반도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공급 공시 나오는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공시가 나오는 회사들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빅사이클이고 또 이 반도체 가격 상승이며 뭐 추가 투자며 이런 것들이 말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공시로 이어지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드디어 구조 밑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은 좀 반등의 어떤 기운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반도체 빅사이클의 속도가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딱 뚫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천천히 2분기에는 좀 반도체가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잠깐만 첨언을 좀 해드릴게요. 모든 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주가와 상관관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아주 매력적이라면 사실 지금 경기 민감주들, 경기 순환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매력적인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강화되는 구간이었다면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 이제 주가 흐름도 분명히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8조 원 뭐 중후반대 이제 1분기 영업이익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드렸던 것처럼 아마 2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수에 거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반영이 조금 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루한 행보 구간은 3월 말 그리고 4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무리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주중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상관없이 중소형 이제 장비 종목들은 그야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 사이클과 이제 맞물리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가직성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꼭 올랐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가지성이 가장 좀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보다는 뭐 뉴욕주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 이게 더 우리 네.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런 기업들 막 찾고 막 오성 첨단소재 가나요? 몰라 나도 어떻게 알아내고. 그것도 뭐 코인 관련 좀 이런 거. 네. 코인 뭐 좁쌀 코인인가 뭐 그런 것도 들어온다는데. 모릅니다. 저도 네. 모르겠어요. 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파코인 대파코인? 네, 대파코인 얘기 들어봤는데 그건 뭐예요? 대파. 대파. 말 그대로 이제 대파를 그 투자하는 그런 네.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게요. 네. 뭐 어려운 반도체 공정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과 뭐 우리 시장 약간의 이제 좀 커플링이 좀 된다면 뭐 네. IT 업종, 반도체 업종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키워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주도 경기 순환주와 기술주들의 어떤 랠리가 이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좀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좀 치우친 업종 전략보다는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뭐 3월 말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4월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키워드와 일발장전 함께해 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